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고요한 마을 근처 하늘 위에 바람과 해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바위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해님은 그 따뜻한 빛으로 오래된 얼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존재는 종종 누가 더 강력한지를 두고 다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존재는 또다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말했다. 나의 강력한 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버틸 수 없어. 내가 제일 강하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해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물리적인 힘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에 달려있지. 두 존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의 경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행인을 보고 누가 먼저 그가 입고 있는 코트를 벗게 할 수 있는지를 겨뤄보기로 했습니다. 바람과 해님은 약속을 하고 바람이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은 힘을 내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코트를 벗어던지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행인은 코트를 더욱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그는 코트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바람과 맞섰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바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님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해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온 세상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땅을 밝히자 공기 중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행인은 점점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코트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행인은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코트를 완전히 벗어 손에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람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님은 단단한 힘이 아닌 부드러운 온기로 행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바람은 해님에게 머리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 해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낳게 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해야 해. 그날 이후로 바람과 해님은 조화롭게 세상을 비추며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마을을 넘어 전 세계에 전해지며 조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숲속에는 7가지 다른 종류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작은 솜털같이 부드러운 산토끼 안톤, 항상 노래를 부르는 참새 마르셀, 날렵하게 나무를 타는 다람쥐 소피, 똑똑하지만 조금 엄격한 부엉이 알렌, 부드럽고 따뜻한 카멜레온 클레르, 왕성하고 재미를 좋아하는 너구리 가스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보살피기를 즐기는 노루 클로에였습니다. 숲속 친구들은 매일매일 평화롭고 신나는 날들을 보냈지만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론느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햇살이 아예 비추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래? 하며 친구들이 모였을 때 모든 일을 내려다보는 알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야. 뭔가 마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마르셀은 푸르게 웃으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고 어떻게든 햇살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들은 숲속 아주 오래된 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책은 클로에가 설명했듯이 자연의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마법의 책이었습니다. 알렌이 날개를 펼쳐 먼 곳에 있는 폭포 근처의 고대나무의 위치를 설명하자 친구들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모두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안토는 먹을 수 있는 밥과 아삭아삭한 당근을 챙기고 소피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튼튼한 리본을 챙겼습니다. 마르셀은 가벼운 노래로 모두의 기운을 돋우고 가스통은 친구들을 웃게 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클로에와 클레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친구들을 뒤따랐습니다. 숲을 지나는 동안 여러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갈대숲을 지나던 중 길을 잃기 일쑤였고 그곳에서 클레르의 색 변화를 통해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좁은 다리를 건널 때는 클로에가 각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고대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대단히 커다랗고 무거운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렌이 말하길 문에는 비밀 푸즈가 숨겨져 있어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푸즈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톤이 빠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책장을 발굴한 후 자연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책을 펼치자 반짝이는 황금빛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는 말했습니다. 햇빛을 찾고 싶다면 하늘에 있는 서쪽 별자리를 보아라. 그것이 다시 길을 비출 것이다.
마르셀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사라졌던 햇살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흥이 난 가스통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모든 친구들도 웃으며 일제히 춤을 추었습니다. 햇빛을 다시 찾은 숲속 친구들은 늘 그렇듯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력 덕분에 또 하나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에 기뻐했습니다. 숲속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친구들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들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으며 특히 밤하늘의 별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에게는 늘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특별한 별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루이, 우리가 빛나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니? 그 별은 부드럽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루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소처럼 별들을 보던 루이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한 구석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 마치 루이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루이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꿈에서 들었던 별의 목소리가 떠오르며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루이는 배낭을 메고 숲속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숲 깊은 곳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두꺼운 안개와 신비로운 존재들이 산다고 경고했지만 루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별이 이끄는 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깊고도 깊은 숲속, 루이는 신비한 빛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이는 그 빛의 길을 따라가며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고 희미한 빛벌레들이 춤을 추는 동안에도 루이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숲을 헤치고 나가자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광장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루이에게 말을 걸었던 그 특별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 루이를 향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루이,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루이는 그 별에게 왜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신비로운지 그리고 왜 빛나는지를 물었습니다. 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담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빛나는 것은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야. 루이는 그 말에 감동하여 자신도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루이는 여전히 별을 사랑하는 아이로 남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소중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꿈을 별들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와 별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성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성은 장미 성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성 주위를 에워싼 향기로운 장미들 때문이었습니다. 장미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만개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하지만 이 성에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미성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보물을 가진 앙리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모험담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앙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리가 모험을 떠나고 성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민들은 앙리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고 장미성은 점차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탐험가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세상을 탐험하며 잃어버린 보물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에게 장미성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밀은 이야기를 듣고 장미성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싶어졌습니다. 에밀은 성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문을 열고 곳곳에 숨어있는 단서를 찾으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의 깊은 지하실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도의 끝에는 성의 정원에 대한 힌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은 장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의 힌트를 따라 장미 덤불 사이를 지나자
그는 오래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조각상의 발치에 작고 오래된 상자가 묻혀 있었고 상자 안에는 황금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은 그 황금 열쇠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 비밀의 방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살펴보니 성의 북쪽 탑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황금 열쇠로 그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놀라운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보물 옆에는 앙리의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앙리가 더 큰 보물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앙리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물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밀은 그 일기를 읽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앙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그들도 앙리처럼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은 자신의 탐험을 계속 이어갔고 장리성의 비밀이 풀린 후 전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